자,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얘기입니다. 자, 직장 내 갑질 의혹 터지면서 굉장히 한동안 시끄러웠죠. 장가 기자, 일단은 이 강형욱 씨 부부가 결국 전 직원에게 고소당했다고요? 맞습니다. 강영욱 씨가 운영한 이 보듬 컴퍼니에서 과거 일했던 직원 2명이 강영욱 씨 부부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에 20명이나 있는 회사 단체 채팅방의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강영욱 씨 부부가 이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했고 또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 개인정보보호권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 고소를 진행한 이 직원 2명 중 A 씨는요. 지난 3일부터 SNS를 통해서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집된 시민 331명도 강영욱 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무단 열람, 메신저 무단 열람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죄를 물으면 죄가 되는 건가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요. 정당한 권한 없이 제가 앵커님 휴대폰 비밀번호도 몰래 보고 네. 그대로 열어서 메시지 같은 거 확인한다면 그 자체가 당연히 비밀 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비밀을 열람한 경우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사내 메신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용도의 메신저와는 달리 사내 메신저란 특수성은 좀 감안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경우에는 동의했는지 여부, 직원들이 모니터링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동의 전에도 이제 열람이 있었던 그렇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어떤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권한을 넘은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결국 양측의 진실 공방, 서로 어떤 이런 폭로를 통해서는 제대로 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어허. 판단을 받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어쨌든 강형욱 씨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요. 이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결국 직원 아니냐? 직원들이 이거 막 봤기 때문에 이런 말 했기 때문에 내가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항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항변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법리적으로 보나 혹시 수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자백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에 대한 그러한 비평 때문에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소위 비밀을 침해해서 이걸 누설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게 그 자백과 좀 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평가도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횡령을 방지한다든가 비밀을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한 뭐 그런 것이라고 혹시 하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오히려 유법성을 더 인식한 것이고 네. 본인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 고의가 있었다 뭐 이런 그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정서적인 호소는 가능하지만 법적인 평가는 조금 불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한번 고소장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전 직원이 보면은 변호사님, 이제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메신저, 이게 사내 메신저였다고 해도 개인 간의 대화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그걸 가지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뭔가 압박을 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전 직원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양쪽 얘기를 모두 들어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예. 것 같기 때문에요. 결국 지금 진실 공방에 따라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못했잖아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직원들이 억압을이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언행이 있었는지 행동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서 좀 판단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메신저 열람 말고 뭐 CCTV 감시 의혹도 있었고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직원들이 좀 고소를 안 했나요? 그렇죠. 이제 CCTV 같은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렇게 열람 설치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설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 메신저 무단 열람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